내신 출제 포인트가 보여가지고 녹색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대하체가 좀 드물어요. 그래서 대하체가 있고 뭐 아들인지 딸인지 자녀가 엄마한테 어메야라고 부르면서 얘기를 했고 반대로 엄마는 네 말이 정말이라고 얘기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고 지금 보니까 주석에 특히 경상도 방언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사투리가 쓰이게 되면 향토적, 토속적이다. 이건 그냥 공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시골 소재가 있어도 토속적이고 향토적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또 얘랑 비슷한 게 이제 전원적인데 그러니까 전원이라는 게 결국에는 자연생활이거든. 그럼 자연에서 우리가 생활을 한다? 대부분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 관련된 워딩이 나오거나 그러면 또 전원적이다, 토속적이다, 향토적이다 이런 것들 다 엮어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내신에서 나올 포인트로 보여가지고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불렀으니까 도노법이죠. 복이 따로 있겠어? 뚝심 세고 부지런히 사는 거지. 라고 자신의 인식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하늘이 물을 대는 천수답.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이 농사라는 거는. 근원의 벼이삭. 즉 나의 먹고 사는 문제도 결국에 누가 결정하는 거야? 하늘이 결정하는 거야. 이해됐니? 즉 무슨 얘기야? 그러면 일종의 비슷한 걸로 여러분 진인사 대처명 아니?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야. 혹시 아는 사람 손? 모르는 사람 손? 아 그렇구나. 진인사. 사람의 일을 다 해두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늘의 명령을, 하늘의 명을. 그러니까 그만큼 노력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하고 나머지는 그냥 하늘의 뜻이야. 약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 자 그럼 무슨 얘기야 이런 거야. 우리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고 로또 맞고 싶고 서울대 가고 싶고 메디컬 대학 가고 싶고 좋은 데 직장 갖고 싶고 좋은 차 뽑고 싶죠. 근데 그 복이라는 건 잘 생각해 보면 말이야. 누가 내리는 거야? 하늘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네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그렇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인간의 영역이고 여기는 하늘의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이해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뭐 내려놓고 살자 이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고생한 끝에 보인 거예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는 물론 지금도 제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 주변 사람들 중에 제 인생을 아는 사람들 중에 저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는 말밖에 전 들은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저한테 너 더 열심히 살아, 너 아직 부족해, 너 실력이 부족해 이런 얘기 한 사람이 없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나를 아예 모르고 그냥 첫인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반 애들만 보통 30-40명씩 12년 해봐 몇 명이야? 300명이 넘었을 거 아니야. 그 동기동창들 중에 저를 나태하고 열심히 하지 않는 애로 기억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미친 듯이 저 새끼는 근성대장이야 라고만 기억이 난대. 모든 애들이 그래. 대학생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 후배 선배 할 거 없이 저에 대해서 항상 근성대장으로 기억을 해. 오면 형처럼 열심히 사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얘기를 항상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론은 뭐냐. 성공은 내가 결정하는 요소 중에 모든 걸 다 하더라도 상황과 운때가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그러면 그거지. 결국에는 모든 건 운에 달려 있는 거고 결국에는 그럼 할 필요가 없네? 아니라니까요. 아니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사람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하시라고. 그 얘기야. 할 수 있는 건 다 해. 그리고 나머지는 하늘의 영역이야. 결국 이런 거야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치잖아. 1등급이라고 딱 규격을 정해서 놨지. 사실은 여러분 내 평균이 여기 있는 친구가 있어. 그럼 얘는 3등급 맞을 확률이 제일 큰 건데 얘는 삐끗하면 4등급 구간, 5등급 구간이 나올 확률도 있고 2등급 구간, 1등급 구간이 나올 확률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니까. 모든 시행과 모든 사건은 항상 이 정규분포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이 평균을 여기로 올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하지만 그래도요. 4등급 나올 확률이 왜 없고 5등급 나올 확률이 왜 없어. 이해되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다 해놓고 그 노력 때문에 하늘이 감동한다 또는 그 노력 때문에 진짜 운마저 움직인다 그 정도까지 하라는 얘기도 있어. 적성이전이 그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하늘의 영역이야 라고 이렇게 사실은 삶의 끝에 깨달은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고 깨달은 사람이 아니라 모든 걸 다 해보고 어쩔 수 없지 뭐 그런 얘기 한 거예요. 거꾸로 이제 자식이 엄마한테 알려주는 것 같아. 우리 집도 그래요 지금. 제가 느낀 걸 우리 엄마한테 맨날 내가 알려주면 엄마가 그런 것 같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엄마와 아들이 또는 엄마와 자녀가 서로 대화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얘기야. 팔자라는 게 뭐니? 내 인생의 운명이죠. 근데 그거는 뭐라고 결국에는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영역은 열심히 하시고 운의 영역, 운은 여기서 뭐라고 얘들아? possibility, 확률이야 얘들아. 확률. 그러니까 운도 따라야 된다는 건 결국 확률도 따라야 된다. 야. 확률이 따라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률은 내가 어떻게 못하는 거야. 하지만 뭘 내가 높일 수는 있어? 정규분포의 평균을 높일 수는 있어. 뭐를 좁힐 수는 있어? 표준 편차를 좁힐 수는 있어. 그럼 여러분이 뭔가의 노력을 통해서 평균 자체를 바꾸거나 표준 편차를 좁혀놓으면 더 잘 될 확률이 생기겠지. 이해됐냐? 그런 얘기예요. 엄마야 누군 한평생 만년을 사나 허둥거리지 않고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여기 허둥거리다에 반대되는 말이 않고 제 길이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도를 가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래 네 말이 맞는 것 같다. 야 잘 살고 못 살고 어딨니? 그래 제 길로 가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런 자연을 보다 보면 때때로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 초월적 존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느낄 때가 한 번씩은 있어.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유럽에 되게 유명한 성당의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아무나 앉아도 되거든. 근데 이제 뭐 이상한 짓 좀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서 앉아서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냥 여러분 그냥 뭐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눈 감고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한번 해봐. 그러면 신용하다가 이렇게 눈을 딱 이렇게 눈을 떠보잖아. 아니 없던 신앙심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왜 유럽에서 그렇게 교회가 또는 뭐 성당이 그렇게 신앙심을 깊게 만드는 좀 알 것 같은 게 성당 가서 앉아서 이러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신이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런 경외감이 들 때가 있거든. 여기도 그런 느낌이지. 내가 자연을 가다 보니까 뭔가 경외감이 느껴지는 거야. 이해됐어요? 즉 여기서 얘기하는 제 포인트는 뭐냐? 계속 뭐 얘기해? 복은 하늘이 내리는 거야. 팔자가 있어. 결국 그런 하늘의 깊이 자연에서 느껴지는 경외감 뭔가 있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건 다 하지만 나머지는 하늘의 결정이지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됐니?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나머지는 하늘의 영역이다. 약간 이런 느낌.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자 넘어가서 쬐끔하게 노랗게 전력을 다해 센 노랗게 피었구나. 봐봐. 노랗게 전력을 다해 센 노랗게. 뭐 AA, BA 구조 이렇게 이해하고 싶진 않아. 근데 AA, BA 구조도 있고요. 내신 대비로. 근데 여기서 정작 중요한 건 이거야. 우리 인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니? 쬐끔한 것들이야. 우리는 다들. 하지만 어떻게? 노랗게 정말 전력을 다해 센 노랗게 피어내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자연도 그렇다는 거죠. 맞잖아. 뭐 이건희 같은 형님이 보면은 저 같은 건 굉장히 쬐끔한 거죠. 근데 저 쬐끔한 게 아주 정말 열심하게 살아내는구나. 아무것도 넘보지 않는다. 다만 혼자 주어진 한계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 채 틈도 없이 끝까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지? 잘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인식을 한 건 이거야. 자, 이게 인간의 영역이라고 본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여기부터는 신의 영역이야. 이해됐어요? 초월적 존재. 하늘의 영역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떻게 하겠대? 그래. 그 한계 안에서 한 채의 빈틈도 없이 끝까지 살아가겠대. 즉 진인사하겠대. 그리고 뭐 하겠대? 대천명하겠대. 가나의 주제가 그런 거야. 그러니까 고일 지문들을 보면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예쁜 삶의 자세를 자꾸 소재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반응을 보니까 진인사 대천명 이런 단어를 나는 못 들어가 봤다는 것도 되게 좀 생소하거든요. 당연히 아는 거 아니야 싶은데 제가 열심히 수업해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면 좋죠. 바위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내가 맨날 얘기하지. 내가 그 예전에 서울에 살 때 서울대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얘기했지. 그 집에 있죠. 어떤 한 분이 강아지를 끌고 가고 옆에 고양이가 있는데 둘이 시비가 붙은 거야. 근데 결국에는 강아지가 왕 해가지고 이제 고양이가 후다닥 도망가는 걸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께서 아유 짐승이나 사람이나 타고난 터가 중요한데 이러는 거야. 그 말을 딱 듣고 확 온 거야. 맞잖아. 내가 타고난 터가 야 삼성가였어 봐. 전 재벌집 막내 아들 됐겠죠. 내가 타고난 터가 뉴욕이었어 봐. 그럼 지금 뉴요커가 됐겠죠. 그런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타고난 터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 뜻이고 운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지금. 뭐야? 내 자리라고 잡고라는 서술어 등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어떻게? 뭐를 비집고 들어가.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 그게 바로 내 자리고 나는 거기서 어떻게 살겠대? 한 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살아나가겠대. 한계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나가겠대. 아무것도 넘보지 않는다는 무슨 뜻이겠어? 그래. 집중한다는 얘기죠. 선택한다는 얘기죠. 이해됐니? 다른 거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저것 못한다는 얘기야. 제가 얼마 전에 그냥 뭐 쇼츠 같은 거 보다가 인스타 릴스였나 뭐 보다가 딱 나왔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5가지만 딱 쓰래.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20가지를 쓰래.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 인생의 중요한 5가지, 그러니까 1등부터 5등, 20등까지 썼어. 그럼 뭐에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데 20개를 다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런 거야. 아니래. 오히려 1등부터 20등 중에 잘 들어. 1등부터 5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집중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래. 무슨 말인지 되니? 그런 거야. 얘들아, 너희가 예를 들면 뭐 국영수, 뭐 사회도 뭐가 있고, 뭐 과학도 있고, 뭐 제2국에다가 뭐 해가지고 시험 10과목인데 시발 내일 모레가 시험이라고 생각해봐. 10과목 다 볼 수 있니? 그 얘기야. 그럼 우선순위를 정해. 제일 중요한 과목이 예를 들면 국어랑 영어라고 쳐보자. 좋아, 국어랑 수학이라고 쳐보자. 2개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라는 얘기야. 차라리 버리란 얘기야. 예를 들면 그렇다고 버리라는 게 아니라 미리 해놔야 되겠지. 근데 인생 살다 보면은 시간도 부족하고 내 근성도 부족해질 때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부족해질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나가야 된다고?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해라. 약간 여기는 난 그렇게 읽었어. 물을 길어 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실컷 밀어내는 떡잎. 전부 다 뭐니? 그렇지.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진인사하고 있는 거야.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뭐하고 있어? 어떻게든 빈틈을 비집어 넣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어떻게 노란 꽃이 되는지만 결국 그 꽃도 피고 치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 나이가 되잖아. 여러분은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지금 없는 나이지만 저는 벌써 신체적 한계를 느껴요. 그러니까 요즘 내가 운동을 뒤지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야. 운동을 내가 안 하잖아. 수업을 할 수가 없어. 너무 지쳐요. 두 번째는 내가 늙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라고 진짜 새삼 느껴. 이게 많이 달라요, 여러분. 많이 달라. 지금도 가만히 있어도 아픈 데가 있어. 영감 다 됐어. 너무 슬퍼. 결국 어떻게 돼? 인생은 피고 지는 거거든. 하지만 살아야죠.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쬐그만 것이지만은 얘의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계량 가능한 것은 쬐끔한 것이지만 가능성이나 꿈이나 이 사람들의 노력은 이 추상적인 것들은 무한대가 될 수 있잖아. 이해돼? 구체적으로 보이는 것들, 측정 가능한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은 유한집합이라는 거야.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무한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유한집합, 무한집합 뭔지 알지? 원소의 개수가 무한이면 무한집합, 원소의 개수가 유한이면 유한집합. 그 얘기야. 어떤 측정 가능한 것으로도 잴 수가 없다. 너희들의 가능성과 꿈과 노력 이런 것들은 무한이다. 그러니까 고일 교육청은 항상 이렇게 좀 예쁜 소재가 나. 민들레 그래봤자 혼자 가는 자의 헛된 왜 갑자기 김을 확 세게 만들죠? 그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야 그럼 뭐하냐 씨발. 그럼 뭐하냐 공부 뒤지겠는데 씨발 한 7등급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래도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하는 것 같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경쟁사에서 결국 1등은 한 명이야. 그럼 나머지 99명 의미가 없는 삶을 살았니? 아니라고.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만 얘기할게. 저는 일단은 그 일본 애새끼들 맨날 독도 얘기하거나 그 일제 시대에 보면은 저도 피가 거꾸로 솟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일본인에 대한 연민도 있어. 왜냐하면 걔네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생활 수준이 힘들어. 일본 너희 한번 에어비비 같은 데 가봐. 존나 웃겨. 뭐가 웃기냐면 화장실에 변기에 물이 항상 두 가지 종류야. 소변과 대변 이렇게 있고요. 더 웃긴 거 뭔지 알아? 물을 내리잖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에 가면 이렇게 이제 변기가 있으면 이렇게 변기가 있으면은 이게 물이 여기가 물통이잖아요. 물통에 수도꼭지가 있다니까. 물을 내리면 그 수도꼭지 물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 물이 당겨. 되게 참신한 아이디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얘네는 손 씻는 물도 아낀다는 얘기야. 궁상이 아니야. 얘네는 아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얘네는 굉장히 발달된 전체주의 국가야. 그러니까 얘네는 어떤 삶이냐. 딱 고3이 되잖아. 무조건 입학이야. 그게 전문학교든 대학교든. 그리고 2년 또는 4년을 딱 나뉘잖아. 남자는 군대를 안 가니까 일본 애들은. 그럼 바로 취업해야 돼요.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환승역 가잖아. 6시에 가면 존나 웃겨. 교복이야. 교복이라니까. 나이 20살부터 60살까지 교복이야. 남자고 여자고 100% 검정색 바지에 흰색 옷 셔츠야. 우리가 이걸 와이셔츠라 그러잖아. 흰색 셔츠를. 화이트 셔츠. 일본식 발음으로 와이셔츠야. 그래서 흰색 셔츠에 검정색 바지가 그냥 교복이야. 가서 봐봐. 다 똑같이 생겼어 진짜. 그리고 걷는 방향도 일정해. 우리나라처럼 버라이티 하잖아. 그냥 너무나 사람들이 막 기계처럼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이게 갑자기 왜 하고 있냐? 그런데 그런 점들을 봤을 때 내가 이 사람들은 되게 이 부분은 되게 아이디어가 선진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남미를 가면 좀 선진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이 사람들은 뭐가 있어서 웃어. 예전에 제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멕시코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런데 우리 승무원이 이렇게 뭐 웰컴 드링크라고 주스랑 이렇게 물 같은 걸 가져다 주잖아. 근데 나랑 순간적으로 부딪혀서 나한테 다 엎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 났지. 근데 이게요, 우리나라면요, 진짜 큰 사단이 난 거잖아. 그런데 나도 그렇고 걔네도 그렇고 약간 했다가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오니까 웃고 끝내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왜냐면 봐봐. 재밌잖아. 재미없니? 또 한 번 이런 거야. 딱 앉으려고 봤는데 누가 모자를 놔뒀어. 근데 그 모자 어떻게 생긴 모자냐면 승무원 모자야 심지어. 승무원 모자를 내 자리에 놔둔 거야. 웃기잖아. 내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고 있었어.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모든 승객들이 그 승무원 모자를 보면서 웃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휴, 쟤 뭐 하는 짓이야. 저런 실수를 해? 이렇게 봤다면 남미 애들은 그런 이벤트들을 되게 재밌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순간순간에 이벤트들이 어떻게 보면 부정적이지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어떻게 보면 웃어서 넘길 수 있는 것들. 약간 그런 것도 좋았고 두 번째는 약간 미국 애들의 나이스함. 그러니까 미국 애들은 내가 봤을 때는 진짜 극대문자 이야. 얘네는 이제 미친놈들이야. 얘네는 그냥 처음 보는데 존나 하이톤으로 막 인사하고 그래서 나한테 하는 거야? 뭐 그게 나야 진짜. 그냥 길 가다가 눈 마주치면 인사해요 그냥. 뭐 예를 들면 박물관에 갔어. 눈 마주치면 그 인사해. 너무 신기한 어떤 문화였어. 근데 이게 코로나 지나면서 좀 바뀐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봤을 때 5년 정도 지나면 또 달라질 것 같긴 해. 약간 그런 것들 나는 보고 배우면 되게 좋다고. 매너 예를 들면 야 문 좀 다 잡아주면 3초도 안 걸려. 근데 우리나라 뭔지 알죠? 이렇게 문이 이렇게 미닫이 문이 예를 들면 밀었다가 쾅 하고 뒷사람이 이제 쳐 맞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하고 나가버리면 뒷사람 쾅 쳐맞고 이러잖아. 근데 얘네들은 나올 때까지 한 3초 정도 잡아주는 그 여유. 야 인생에 3초 여유가 없으면 너무 빡빡하지 않냐? 약간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이제 이제 친일파 소리 안 들으려고 참 길었다 여태까지 서론이. 일본 애들한테서 내가 되게 좀 감명받는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는요 자신의 한계를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살아 빈틈없이. 무슨 얘기냐? 특히 그게
일본 애들 학원물, 그러니까 일본 애들 중고등학생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어떤 웹툰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얘네들은 공부보다도 그 방과 후 활동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을 해. 그러면 그걸 뭐 야구가 될 수도 있고 농구가 될 수도 있는데 솔직히 모든 스포츠는 피지컬이에요. 재능이 일단 따라줘야 돼. 공부도 마찬가지 어느 정도는. 근데 걔네들은 재능의 한계를 알아요. 하지만 그 끝까지 가봐. 그리고 재능이 있더라도요. 결국에는 우승까지는 험난하거든. 근데 우승은 못해도 상관없어요. 얘는. 상관없다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까지 가봐. 그러니까 저는요. 어린 나이 때 계속 그런 서사를 많이 접했었어. 맨날 이제 만화책방 가면 그거 빌려오고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좀 근성쟁이가 됐던 것 같고 이런 삶의 자세가 굉장히 저한테 때로는 힘들었지만 때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겠어. 여러분한테 야 대충 살아라. 그 얘기는 나이 70, 80 먹고 할 얘기 아니냐. 왜? 대충 사는 건 여러분 인생에 그 어느 순간에도 선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포기하는 건요. 내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포기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강사 그만두고 싶어? 당장 할 수도 있지만 20년 뒤에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거를 그만둬버리잖아요. 이걸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나는 그래서 이해하고 싶은 게 이거야. 기회의 희소성. 희소한 건 가치가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그만두는 건 언제 할 수도 있지만 그만둬버리면 다시 복귀가 안 된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 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자세야. 여기서도. 어떻게 하라고? 틈에 틈까지 비집고 들어가 보라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해놓고 어쩔 수 없으면 그때 포기해도 안 늦다고. 그러니까 전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져요. 됐죠? 여기까지. 자,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너무 루즈해진다. 27번 볼게요. 가나의 공통점. 얘들아, 시적 의미 강조 이런 건 100%다. 시적 의미가 없는 시 없고요. 강조하지 않는 시 없습니다. 그걸 대상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도 100%입니다. 이런 거는 판단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맞으니까. 화자의 정서 100% 있고요. 부각 안 하면 도대체 뭘 부각할 건데 얘도 100%예요. 대상의 상황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에 대한 생각을 표출하죠. 100%입니다. 구조적 안정감은 모르겠어. 그런데 잘 봐. 수미상관 같은 뭔가 구조에 관련된 개념어가 쓰이면서 다시 수미상관이라는 머리 아래가 반복되잖아. 반복을 통한 구조적 안정감도 역시 100%입니다. 그럼 우리가 확인할 건 뭐겠어요? 수미상관이 있는지, 음성상징어가 있는지, 어조, 명령적 오조인지, 공간각인지, 동일시와 반복인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나는 1번이 바로 보였어. 왜? 자, 지금 가에서 내한테 제일 아이디어를 줬던 건 뭐냐면 나와 어메가 서로 대화하는 거였거든. 이게 2번씩 나왔잖아. 보나마나 반복이지 가에서. 나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어떤 상황이야? 노랗게라고 반복하는 게 보였어. 열심히 사는 게 뭐였어? 그럼 1번 끝이죠. 확인하면. 됐습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5개 선지를 당연히 확인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기본 개념에 근거해서 털어낼 거 털어내고 집중할 거 집중하시라고. 28번 보겠습니다. 자, 결국엔 이거는 우리가 의미를 파악해내면 1번 선지 괜찮고요. 그렇지. 욕심 또는 집중하는 거죠.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내가 선택과 집중을 한다죠. 그리고 뭐해? 그래, 최선을 다한다. 진인사 대천명이다. 세 번째, 씨가 뿌려진 비좁은 곳을 자신의 자리로 받아들여지고 털을 잡는 민들레의 모습, 즉 최선으로 받아들인다는 거. 내가 처한 위치를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 주어졌으면 주어진 대로 그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 뒤에서는 강한 의지와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게 노력한다. 당연히 노력이다. 받아들이면서도 열심히 한다. 내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이제 이게 헷갈렸다고 사실은. 이게 헷갈렸다고. 그런데 다시 한번 가볼게요. 꽃을 피웠지만 세상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위해 결국 질 수밖에 없는 민들레의 모습. 자, 꽃을 피웠다까지는 맞아. 그럼 봐봐. 내 할 일을 찾기 위해 결국 진 거니? 자, 볼게요. 세상에는 그밖에 할 일이 없어서 노랗게 핀 거야. 자, 봐봐. 내가 세상에서 할 일을 보잖아요. 뭐밖에 없는 거야? 내가 할 일은 피는 것밖에 없는 거야. 맞잖아. 이 말이 그 말이잖아. 세상에는 그 피는 것, 그밖에는 할 일이 없는 거야. 피는 것을 제외하면 공집합이야. 이해됐어? 피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서 핀 거예요. 그 얘기라고. 자, 그럼 봐봐. 자신의 할 일을 찾기 위해서 지는 게 아니라 필 수밖에 없는 필연성. 즉 100% 확률로 피워야 되기 때문에 핀 것이죠. 피었으면 필연적으로 지죠. 여기서 자신의 일을 찾기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이 그것밖에 없어서 피고 진 거라니까. 내가 할 일을 찾기 위해서 결국 진 게 아니라고. 죄송해요. 이거 인간 거꾸로 이렇게 봐봐. 결국 져서 자신의 일을 찾는 거잖아. 봐봐. 내 일을 찾기 위해서 졌어. 즉 지고 나면 내 일을 찾게 된다는 논리인 거야. 이해되니? 봐. 내가 할 일을 찾기 위해 결국 졌어. 지고 나면 할 일을 찾게 돼. 맞잖아. 지는 거는 결과적으로 내 할 일을 찾는 거야. 이해됐니? 그게 아니야. 피는 것밖에 내가 할 일이 없고 피고 나면 질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 그것만이 내가 할 일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겠어요? 지고 나면 내 할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피고 지는 게 내 일이라서 그걸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그 미묘한 주대 차이를 잡은 거.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된 거예요. 이해됐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내용 일치로 1, 2, 3, 4번을 털었으니까 5번도 그렇게 털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한다. 내 할 일을 찾기 위해서 서울대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라니까.
서울에 가기 위해서 KTX를 탄다라고. 이해됐어? 그게 아니잖아. 내가 뭐밖에 없어? 필 수밖에 없는 거야, 나는. 피는 거 외엔 없어. 결국 그래서 졌어. 그냥 그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답을 만드는 거는 내용을 섞어버리거나 논리관계를 뒤트는 거야. 자, 29번 볼게. 1번 선치. 우리 다 읽은 거니까. 천수답을 읽는 삶의 제기를 이기는 것은 달관의 자세. 자, 달관까지라고 봐야 되나? 오케이. 그럴 수 있죠. 왜? 너무 욕심도 안 부리고 그냥 내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한다. 그럼 달관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 그렇죠. 네 말 맞아. 오케이. 세 번째. 유한해? 야라고 서리법이면 유한하다도 되죠. 그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다. 그쵸? 무한한 거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뎃세를 짐짓 영원양한 모습을 헛된 꿈이라고 하는 것을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문명에 맞서는 존재. 아니죠. 결국 봐봐. 내가 얘기했지 항상. 정답은 이렇게 사고 과정이 이어지거든. 봐. 필 수밖에 없는 필연성에 의해 폈지만 결국 지는 필연성이 있는 거라서 맞서지 않아요. 결국 지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인생은 결국 살고 죽는 거니까. 인간은 결국 죽는 거니까. 인간은 결국 피었다 죽는 거니까. 여러분이 이제 곧 피셔야 되니까.